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5가지가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꼭 참고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추세입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눠져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딱 이게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 같나요? 하락 추세 같나요? 딱 보시면 상승 추세예요.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진다. 정고점을 뚫는다. 정배열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승하냐 못하냐는 알지 못해요. 아직까진. 여기 정고점을 뚫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고점을 뚫었죠. 뚫고 하락을 합니다. 이거 하락 추세로 다시 바뀌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릅니다. 저점이 높아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합니다. 이거 상승 추세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죠. 이쪽을 뚫는지 이쪽을 상승하는지 봐야 합니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만 만들어졌더라도 저희가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상승 추세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후에 이동평균선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보시면 정배열을 만들고 장기평선도를 뚫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고점도 모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481선을 아주 가파르게 뚫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주가가. 그죠? 보시면 이쪽에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딱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 박스권의 끝에 하락이 있는지 상승이 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식은 모든 것이 확률 게임입니다. 보시면 더 상승할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쪽이 더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들도 모두 뚫었고 그리고 정배열도 만들어졌고 정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고점도 다 뚫었기 때문이에요. 내려오면 정고점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박스권이 만들어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쪽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박스권이 만들어져요. 이거 잘하면 뚫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정배열이고 이 주가 자체가 480일 이평선이 내려오게끔 240일 이평선이 올라오게끔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이쪽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뚫습니다. 이 정고점 라인을 다 뚫어요. 뚫고 하락을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죠.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고점을 뚫냐? 네, 뚫었죠. 정고점을 다시 만들고요. 고점을 다시 만들고 하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보면 정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지켜내고 여기가 어디냐? 이쪽 앞쪽 박스권 상단입니다. 이쪽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이쪽을 뚫으면 살짝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쪽을 뚫으면 살짝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쪽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정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죠. 네, 그리고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하는 이런 차트인데 보시면 확실히 상승 추세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정고점을 다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정배열을 이 뒷부분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낮아지고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역배열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거 역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쪽에서 고점을 만들었죠. 이쪽에서도 사실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고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딱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락 추세를 보시면 위쪽에서 꼭대기까지 찍고 모든 게 정배열이 된 상황에서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보시면 그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느낌인데 계속 이쪽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아까도 보셨죠? 그 박스권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는 확실히 뚫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정고점을 뚫지 못합니다. 이 고점을 뚫지 못해요. 여기가 그죠? 뚫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다시 저점이 낮아집니다. 저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이 앞에의 고점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보시면 역배열을 만듭니다. 역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거꾸로 역배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쪽에서도 뚫지 못하고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역배열이 심지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갑니다. 241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하락이니 아무도 모르죠. 계속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도 고점을 한번 만들지만 전혀 못 뚫었죠. 전혀 뚫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다시 한번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왔네? 다시 상승하나?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상승 추세로 다시 접어들려면 고점을 뚫어야 돼요. 정고점을 뚫어야 되고 정배열을 만들고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죠? 저점이 높아졌는데 정고점 뚫냐?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정고점을 뚫을 것인가? 못 뚫었어요. 네, 저점은 높아지고 뚫을 것인가? 한번 닫고 내려왔다가 정배열도 만들어졌는데 정고점 뚫었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 이쪽 정고점까지 또 뚫어야 됩니다. 뚫지 못해요. 내려가죠. 네,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고점은 낮아지고 또 고점이 낮아지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듭니다. 박스권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장기 이평선 481 이평선도 완벽히 뚫고 내려가서 완벽한 역배열을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짜 어디까지 하락이 될지 모른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고 정고점을 뚫지 못해요. 이쪽을 뚫지 못했고 이쪽을 뚫지 못했고 이쪽을 뚫지 못했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뚫어서 쏘나 했는데 다시 뚫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역배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추세 같은 경우에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종목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모두 뚫고 올라온 종목 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이제 접어든 종목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삼성전자에서 그렇지만 다른 종목이었어도 매매의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이쪽 부분에서 네, 지지받는 거 보고 박스권을 형성할 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아예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아예 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이제 상승 추세 이쪽 캔들에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올 때 저는 이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물려도 탈출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역배열 상황에서보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를 보셔도 역배열 말고 정배열 종목을 해라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배열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가급적 정말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저의 짧은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지와 저항은 보시면 여러분 지지받은 곳을 확인하고 저항을 뚫으면 지지로 변하고 지지가 무너지면 하락을 하고 저항을 뚫으면 상승한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역시 아까 전에 상승 추세에서 보셨던 삼성전자의 차트고요. 여러 번 지지받은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한번 내려왔는데 이쪽이 딱 예쁘네요. 보시면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쪽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지지하고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지지를 해주는지, 그럼 이거는 지지를 계속 받겠구나, 계속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슈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일봉 차트여서 그런데 분봉으로 보나 뭐 주봉, 월봉으로 보나 차트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거를 그냥 길게 푸는 거냐 짧게 푸는 거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는 실제로 매매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항을 뚫으면 지지로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뚫었죠. 뚫었어요. 이쪽을 뚫었습니다. 정고점을 뚫었는데 이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 내려왔는데 이 뚫은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에요. 이쪽에서 또 지지를 하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지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높은 산을 힘들게 뚫었어요. 힘들게 뚫고 올라왔으니까 여기 밑으로는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한번 뚫은 것들은 지지로 변한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지지를 받던 것들이 이쪽을 다시 볼게요. 지지를 받던 것들이 뚫고 내려오면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에 못 뚫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 또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살짝 뚫었다가 다시 결국에는 완벽하게 못 뚫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항을 뚫으면 지지로 변하지만 지지를 뚫고 내려가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지가 무너지면 하락합니다. 이 차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쪽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뚫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씩 내려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지가 무너졌을 땐 과감하게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항을 뚫으면 상승해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저항을 뚫으면 상승합니다. 뚫으면 상승하고 이쪽 부분을 뚫으면 상승합니다. 또 한번 뚫어놨으니까 또 시원하게 뚫고 상승합니다. 이쪽도 뚫고 상승해요. 저항을 뚫으면 상승한다. 이렇게 오늘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렇게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쪽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키였습니다.